네,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며칠째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뉴스에서 모신 전문가 분 같은 경우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려되는 점은 없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김포시를 서울에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이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며칠 이게 동안 상황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또 찬성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다른 나라의 도시보다 규모는 적지만 인구 밀도로 볼 때는 높거든요. 도쿄나 또는 뭐 런던 같은 경우보다는 많이 작지요. 그러나 이제 인구 밀도는 큰데 이게 거대 도시가 될 때에는 지방이 소멸되지 않거나 슬럼화되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까지도 염려되는 지방 슬럼화까지도 되는 상황에서 서울만 비대화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안 됐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걸 따져본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포시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나 구리시나 또는 하남시나 더 나아가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과천시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는 8만밖에 안 되는데 광명시까지 이렇게 어울러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광명, 구리 뭐 이런 다른 지역들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이제 들어보겠다 이런 상황. 어제 구리시가 바로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 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불과 지난 정부나 그 지난 정부만 해도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거의 많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몰리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서울이 와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일자리도 많다는 것 때문에 또 보수 지방보다 아무래도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서울을 과연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 지방의 소멸과 슬럼화 때문에도 염려가 되고요. 특히 이제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지난해 0.78명 낳습니다. 올해 0.7명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오히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첨단 산업지를 만들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네.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일에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이 31.5%, 반대가 58.6%, 잘 모르겠다가 10%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 그러니까 이 주제가 던져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뭐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모집들에 대한 샘플 집단이 너무 작아요. 일단 58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1000명 이상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대충 그냥 물어봐도 반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까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고 균형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면 이게 거꾸로 또 다시 서울로 몰리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해당 주민들도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는 대도시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와 지방의 세율은 동일한데 세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김포시가 일부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돼 있는 읍이라든지 면단위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없어집니다.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면이나 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농어촌 특별법에 적용받는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불리한
대한 점도 많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김포시 하면 교통 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뭐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뭐 골병 라인이다,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근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거 뭐 5호선 연장이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포시의 시민들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5호선 연장이었습니다. 근데 5호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3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5호선 라인에 예상도가 있었어요. 그게 예. 이제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김포로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4개가 연결되거든요. 예. 공사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선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검단을 들리지 않고 온다 그러면 검단이 또 문제가 돼요. 검단 신도시는 지난 1995년도에 계양구하고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어도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서울로 연결되기를 계속 오래 왔던 겁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9호선은 개화역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김포로 연결하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된다면 서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하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도 도봉구나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또 낙후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신도시 아닙니까? 예. 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김포 시민들은 가장 수건 사업이 바로 교통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날 원희룡 장관이 골드라인을 타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해결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이거 결국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 방안이니까 교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게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5호선이나 9호선 연장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비 지원을 덜 받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포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잖아요. 예.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철도를 놔야 됩니다. 예. 이게 국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지하철이 2가지가 있잖아요. 국철이 있고 서울 도시철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만약에 철도를 넣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또는 뭐 인천을 거쳐간다면 인천이나 같이 이렇게 십지일반 도를 내서 철도를 계속 놓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 혼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 3인데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대 6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그렇죠.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경기도 소속이니까 김포시가 이거를 만약에 지하철을 연결한다면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부담이 서울시에서 커지죠. 예, 부담이 더 네. 커지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되겠냐라는 시장이 우려하는 아직도 목소리도 찬반을 있거든요. 못 내놓고 있잖아요. 음. 단지 이제 뭐 정부에서는 쓰레기 매입장을 뭐 연기해서 얘기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쓰레기 매입장도 경기도나 뭐 저 고양시나 또는 김포나 서울이 같이 합의해서 이 그 비율별로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서울시도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어요 이게. 어. 오세훈 시장도 지금 역시 뭐 찬반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쓰레기 매립지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로 들어오는 경우에 혹시 서울시에서 이제 뭐 만들려고 하는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도 지금 쓰레기 매립지를 새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포시에다가 이제 김포 그 지역에다가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이미 목소리도 김포 있더라고요. 쓰레기 매입제 포화 상태입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확충하고 만드는 건데 예. 김포 시민들은 뭐 물론 반대하겠죠. 근데 서울시는 또 정부는 그거를 이제 좀 지원해주면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뭐 오세훈 시장이 연구를 하겠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시에는 4매립지가 있는데 요거를 혹시 활용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뭐
지금 활용할 수 단독으로 있는 안 상황은 된다니까요. 아니다. 이게 협의돼 있거든요. 예, 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네.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도 반론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같은 경우에 혹은 소각장 같은 경우에 김포시에다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서울시의 구조를 보면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시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김포시도 사실은 그 신도시가 355만 평이거든요. 예. 동김포나 서김포 이렇게 이제 구례역까지 장기역에서 구례역까지가 그 신도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존 도시거든요. 아마도 기존 도시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뭐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그 행정구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죠. 그럼 그런 지역에 뭐 특별히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세율도 좀 적용받게 되고요. 예. 세율은 같은데 세목이 좀 줄어듭니다. 아, 세목이 줄어들어요. 네. 세율 적용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럼 세금을 결론적으로 덜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 환경도 서울은 좋지만 특별 전형이 이제 사라집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 없어지죠. 농어촌 특별 전형. 네, 지금 현재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주는 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예. 낙후된 지역을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가 줘야 됩니다, 이제. 어. 근데 서울시가 농어촌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낙후된 그때는 이제 지역에 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농어촌의 농어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서울시는 없어지지요. 왜 그러면 구 밑에는 면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동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농어촌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부금 있죠. 같은 것도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아,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에 들어가면 뭐 그런 서울에 있는 교육 혜택을 또 많이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죠. 이제 뭐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서울과 진배 없이 똑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학원가도 많고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오히려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면이나 내려가서 있는 학교들은 예. 그런 혜택이 없어지죠. 그러나 어. 서울시의 교육 환경과 교육 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지역이 개발되면은 그런 교육 환경도 같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군요. 김포시가 김명수 시장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김포가 인구가 48만 50만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대학을 설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 가는 입구에 김포대학 2년제가 하나 있는데 예. 그 대학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아마 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아마 유치한 것 같아요. 어. 그 김포 구시가지에. 예. 그래서 이 대학을 유치해서 교육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은 서울로 못 들어오거든요. 경기도는. 근데 그래요? 이전하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로 가게 되면 예. 정원이 1,000명이 가면 서울에 1,000명을 줄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가는 인원은 못 들어오고 네. 그러면 대학을 운영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서울은 그런 대로 그 대학생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만 해도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 그러면 예. 김포로 가더라도 인원 감축이 없거든요. 그냥 뭐 1대1로 똑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육 환경이 좋아질 수 있죠. 예. 자,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네. 이 부분이 또 관심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 편입론이 나오면서 이거 김포시도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도 8월 달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작년에 금리가 올리면서 김포가 3.3%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올해까지 지금 6.96% 마이너스입니다. 아, 지금 더 다른 떨어졌다는 데보다 얘기예요? 더 많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 교육 환경도 문제지만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 문제가 더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기대심이죠. 올라가면서 네. 집값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제가 저희 제자들 통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문의가 한 2배 정도로 들었답니다. 벌써. 아,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이거 한 네. 일주일 된 얘기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이거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2배 정도 늘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사실은 받는다는 이제 얘기예요? 제가 그 김포시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뭐 대학에 있으니까 또 9시 출근이 아니니까요. 근데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골드라인 개통되기 전부터 제가 한 그 뒤로 이제 개통되고 6년 정도 살았는데 예. 김포의 수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대다수는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편입과 상관없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일단 급선무다. 그 지역에서. 네,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전 정치인 안 합니다만 정치인이라면 5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이나 GTX D 라인을 부천으로 뺄 게 아니라 김포도 부천으로 갈 게 아니라 서울로 여의도나 강남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파장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이게 서울 입장에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서 면적이 넓어지면 인구 분산이나 뭐 주택 공급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을까요?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교통 문제다. 예. 예.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일단. 접근성이 알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그게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서울이가 빠져나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도 일단 원하는 거는 교통 문제고 그리고 이거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도 교통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